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 나도 빅이다.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대중 참여형 방송 퍼블릭 액세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퍼블릭 액세스는 수동적인 시청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생산자로 변신하는 시간이지요. 50+ 나도 PD다. 50대 이상으로 구성된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인데요. 우리 주변의 훈훈하고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아주 멋진 50+ 라디오 커뮤니티 샤프한 라디오 라이프 회원 한 분이 오늘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평생학습 50+ 라디오 샤프한 라디오 라이프 팀의 이예숙입니다. 네, 이예숙님 오늘 첫 방송이시지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2023년도도 벌써 한 달하고 20일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네요. 우리 김사은 PD님께서도 연초에는 네.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다짐하며 한 해를 출발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계획 없었고요. 어쨌든 올해 우리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살고 있지요. 그리고 또 나도 PD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어쨌든 퍼블릭 액세스의 한 장을 잘 좀 펼쳐갔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네. 저도 네. 해마다 네. 계획을 세웠다가 네. 실패했던 것 중에 네. 한 가지를 세워보았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잘 실천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과 제 계획이 똑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몇 년 전부터 1년에 50권 내지 100권 이상의 책 읽기를 다짐하고 네.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전주 작은 도서관 내 아주 독한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것이 이게 몸에 배어서 습관화되지 않거나 아주 작정하고 독하지 않으면 정말 1년에 책 읽기가 참 힘들고요. 특히 이제 나이 들수록 이 시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어렵다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어느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 한 분의 노력으로 매년 몇십 명이 50권에서 10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찾아가 본 곳은 전주 평화동 평화주공아파트 건물 내 전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었어요. 네. 건물 2층 한켠에 위치하여 있었고요. 서가는 편백나무로 조성되어 아주 쾌적하고 그리고 벽면에는 빼곡하게 장서 15,000여 권의 정도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다 보니 운영은 사서 한 분이 관리하고 계셨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료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지요. 네. 책, 논문, 잡지, 신문 등의 인쇄 매체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이용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돕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용을 어쨌든 극대화하도록 그 봉사하는 대형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이라면 작은 도서관이니까 뭐 공부방 내지는 열람실 뭐 이런 정도의 좀 사실 단순한 역할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물론 아파트 단지 내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전주 전 지역에서 책을 읽거나 대여 또는 강연을 듣기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작은 도서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도대체 사람을 이끄는 힘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책을 읽도록 만든 원천은 바로 해마다 실시하는 독학의 50, 독학의 60, 독학의 100이란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권 내지 두 권, 네. 또 1년에 50권 내지 100권의 책을 읽자는 프로그램이었고요. 네. 여기에서 50, 60, 100이라는 숫자는 책의 완독 지점이 아닌 지향점으로 하여 참여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하네요. 아, 정말 특별한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네, 네. 저는 이제 독학이라고 그래서 네, 어떤 네. 의미인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책 읽는 의지를 독하게 독기 있게 가져라 그런 뜻도 있고 또 네, 네. 읽을 독 뭐 네, 이런 네, 의미도 네. 있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독학의 의미는 두 가지를 담고 있었는데요. 네. 피디님 말씀처럼 책을 읽으려는 의지를 독기 있게 가져라라는 뜻도 있고 한자 읽을 독자를 써서 1년에 50권, 60권, 100권 읽기의 의미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1년에 50권 독하자. 네, 네. 네, 100권 독하자 그런 네, 뜻이군요. 네, 네. 자, 50플러스 라디오 커뮤니티 샤프한 라디오 라이프 팀에서 이제 작은 도서관을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작은 도서관에서 독학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몇 분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먼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이수진 사서님의 독학에 관한 프로그램 추진 배경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예. 독학의 프로그램은 저희 도서관의 대표 프로그램이에요. 독학의 50으로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독학의 100, 올해 독학의 60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책 읽기 프로그램이고요. 책 읽고 도서관 밴드에다가 책 속에 인증글을 올려서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코로나19 막 시작해서 도서관도 문 닫고 책 하나 빌릴 곳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 도서관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을 때 이용자들과 소통하고자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심지어 독서 습관 형성에는 기본으로 기여를 했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분야로 대학원을 들어가신 분도 있고 실제 100권, 50권 이렇게 읽는 분들이 5명, 6명씩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가 읽고 인증을 올리고 그러다가 미술 관련된 책을 보고 실제 그림도 그리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아마추어 작가로서 그림 전시까지 하는 분들을 봤거든요. 저희 도서관이 우리 이용자들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뜻이네요. 네네. 독학의 이 프로그램은 2021년도부터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운영 방식은 책 읽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전하여 책을 신청하고 직접 인증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 책방 살리기의 일환으로 그 동네 책방을 직접 선정해서 그곳에서 책을 구입하여 읽고 도서관 밴드를 통하여 그 미션 인증을 독후감 형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이제까지 이용한 책방은 물질 서사 그리고 토닥토닥 괜찮아 책방을 이용했고요. 올해는 동네 책방 카프카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20여 가지의 각종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참여하신 독후감을 책 속에 책 소개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하여서 완독 잔치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거리를 아주 거하게 하셨네요. 네, 네, 네. 정말 멋집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그 책 읽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네. 독학의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던 2021년도에는 1년에 50권의 독서를 목표로 독학의 50을 추진하였는데 37명이 함께 하였고요. 네. 100권 이상의 독서자도 탄생했고 또 50권 이상을 읽고 네. 인증글을 직접
작성하신 분도 5분 나왔고요. 네. 37명이 1년 동안 읽은 책은 총 620권으로 1인당 평균 17권 내지 18권의 책을 읽고 인증을 해 주셨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에 자신감이 붙으시니까 네. 2022년도에는 100권의 독서를 목표로 네. 독학의 100, 독학의 100을 추진하여서 네. 26분이 참여를 네. 하였고요. 네. 100권 이상 완독자 1분, 또 50권 이상 읽은 회원들도 3분이나 나왔고요. 네. 그 26분이 총 409권의 책을 읽고 인증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 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얻게 된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독학의 프로그램 참여자이신 김현경님과 이명희님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전주 작은 도서관과의 처음 인연은 몇 년 전 아이가 원하는 책을 대출하러 가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해서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과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생긴 변화는 일단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죠. 전에는 줄거리 위주로 책을 읽었다면 지금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해요. 보다 깊이감 있는 책들을 선호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책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의 독서 모임을 통해 책을 매개체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말하고 또 이웃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 도서관에서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책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올 때 전주 작은 도서관 사서 이수진 선생님의 독학의 50 제의를 받고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마중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은 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에 200여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관점과 상황들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책을 대하는 자세가 편해지고 책장이 훨씬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요즘은 책을 많이 읽기보다는 음미하면서 깊게 읽고 있고요. 무엇보다 도서관이 집처럼 편안해졌어요. 독학의 50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책을 읽다가 실증이 생기면 책장을 덮지 말고 계속해서 책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분이 김현경 씨고요. 네, 네, 금방 이제 이명희 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그러는지 아주 말도 나긋나긋하고 논리적이고 정말 말씀을 참 잘들 해주십니다. 네. 전주 작은 도서관과 이수진 사서님께서 책을 읽기 위한 마중물이 되었고요. 네. 두 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작은 도서관과의 다양한 인연을 통해서 책 읽을 기회를 접하고 삶의 변화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아까 2022년도에 100권 이상 완독자가 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 그분이 누군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 독학의 책을 읽는 프로그램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2022년도에는 이 책 읽기를 권장하고 글쓰기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그 전주 작은 도서관 주관 제1회 로빈슨 크루소 패러디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였다고 해요. 네. 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작품을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창작한 순수 패러디글 작품을 2달간 공개 모집했는데요. 네. 이 공모전의 특징은 상금도 있고요. 네. 또 그 차등적으로 상금이 지원되었는데
그 참여자분의 한 분이 네. 그 후원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분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상금을 네, 내서 이 행사를 추진했군요. 책 읽기에 참여하신 분이 감동이 네. 되어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격려 차원차 그렇게 후원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도서관이 정부 운영 공공도서관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반 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라면 이렇게 사실상 폭넓게 독서 정책을 펼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네. 아무래도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네. 다양한 독서 정책이나 지원이 어렵긴 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립도서관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한때 개인들이나 단체들이 작은 도서관을 우후죽순 설립하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언제부턴가 그 뜨거웠던 열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식어버린 듯 합니다. 정부 보조금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어떤 경우는 도서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또 도서관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도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유명무실 상태로 그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더 그 이수진 사서님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이 상당히 많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 작은 도서관들이 지역 내에서 역할이 좀 커야 할 텐데 어떤가요? 네네. 그래서 2020년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길을 찾다. 란 책을 출판하였는데요. 네. 그 내용에는 많은 시민들에게 작은 도서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였대요. 그래서 그 결과 중 의미 있는 몇 가지를 통해 작은 도서관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도서관은 꿈을 실현하는 곳이다. 작은 도서관은 자신이 없어 움찔거리는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시작하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발자국 뗀 곳마다 여러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꿈을 향해 걸으며 함께 성장하는 곳이다. 또 작은 도서관은 단골 구멍가게와 같다. 집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언제나 들릴 수 있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네. 작은 도서관은 사랑방이다. 따뜻하고 정감 있고 은유가 있고 상상력이 발현되고 모험이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네. 이 외에도 작은 도서관은 생활의 행복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 만나는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작은 도서관은 광장이다. 작은 도서관은 성장의 놀이터이다. 작은 도서관은 마을 내 오아시스이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네, 2020년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서 만든 책자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아까 우리 그 소개해 주신 두 분도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네. 이 작은 도서관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아까 위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우리 전주 작은 도서관에서는 올해 어떤 그 활성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전주 작은 도서관 우리 이수진 사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하시고 싶은 것도 많으신 것 같고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서관 운영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책 읽기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으니까 독하기 60 잘 진행을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 책 읽기 열풍을 몰아가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주 작은 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은 그 이점이 거리상의 이점이 있거든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라는 그 이점이 있으니까 그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도서관 인근 저희는 평화주공 1단지를 끼고 있어요. 저희 도서관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해 볼 예정이고요. 3월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문의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하려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뭐 기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책 읽기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있어요. 문 두드려 주시고 전주 작은 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작은 도서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거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주변 특히 어르신들이나 뭐 주변 도서관 인근에 있는 이용자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큰 도서관만 가신다고 하면 서운하죠. 작은 도서관도 작다고 무시하시지 말고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꼭 문 두드려서 이용해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시고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사서의 말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작은 도서관은 단골 구멍가게, 네, 동네 네. 슈퍼마켓과 같다고 네, 했던 네, 얘기가 기억이 돼요. 네, 네. 자, 올해는 이제 60권의 책 읽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장점이 지역적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네, 네.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수진 사서님 오늘 소개해 주셔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전주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도서관의 애환 또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열정 쭉 나눠봤잖아요. 네, 네, 네. 오늘 첫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네, 방송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제가 실패했다가 세웠던 계획하고 이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이 똑같다고. 네, 저도 지금 1년의 목표를 66권 목표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게 너무 똑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고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공공연하게 오픈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이 방송을 듣고서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으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주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서 주변에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또 시너지를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 향취가 있는 작은 도서관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교의 장으로 든든하게 이렇게 서 나갈 때 마을은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해봤고요. 오늘 특별히 또 혼자서 이렇게 긴 프로그램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50+ 나도 PD다 50+ 커뮤니티 2기에 조용희 님께서 기획과 취재를 도와주셨고요. 또 소미선님께서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주신 이혜숙 님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 나도 PD다 라디오 커뮤니티 샤라라 팀의 이혜숙 님과 함께 했습니다. 50+ 라디오 커뮤니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주시 평생학습관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경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지역번호 063-281-5267번입니다. 지금까지 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 나도 PD다 50+ 라디오 커뮤니티 2기 이혜숙 님과 함께 했습니다.